빨리 찍으시고요. 네, 배우분들, 감독님 가운데 먼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가운데 분들 사진 바로 찍어주세요. 그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우양으로. 네. 오른쪽 관객분들, 오늘 월드 프리미엄이다.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네, 그리고 왼쪽 한번 볼게요. 왼쪽 관객분들 기다리셨죠? 네, 사진 지금 찍으시면 됩니다. 아직 못 찍으신 가운데 한 번만 보고 바로 관객과에 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웃으시면서 가운데 한 번만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찍은 사진들은 특별히 초상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SNS에 열심히 퍼서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오른쪽에 계신 김경목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그 첫인상 그분들에게 하고서요 쭈르륵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연출하고 극본을 쓴 김경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기선역을 맡은 이바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 역할을 맡은 김세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힙합남 성준 역을 맡은 안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수 역할을 맡은 신재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북녀 역할 맡았던 김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역을 맡은 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대남을 맡은 입대남 기철을 맡은 김구영입니다. 네,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아마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초청된 영화 중에서 배우가 가장 많은 영화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최초로 이것이 우리 끝이다가 상영된 날이었는데 영화들을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러면 불탁동시 이후에 다시 국내로 돌아온 김경목 감독님 이 영화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고 구상하게 되셨는지 그 얘기부터 듣고서 관객과에 대한 영화도. 네, 영화를 수작동시라는 이제 영화를 마지막에 찍고 좀 무거운 영화에서 한번 재밌는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좀 젊은 제 또래라고 해야 하나? 그런 배우들이랑 좀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편의점이랑 공간에 좀 관심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20대 이야기를 다룬 편의점 알바생에 관한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이제 배우분들도 만나서 즐겁게 작업을 했고요. 첫 상영하게 돼서 되게 좋네요. 네,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이제 20대 거의 끝자락 아닌가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걸 준비할 때는 아직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제 30이 됐지만 만으로 29이라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주조연 구분이 없이 모두 다 자기 에피소드를 책임지고 가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7분의 배우분들 처음에 이 영화 역할 제안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어떻게 캐릭터 구성하셨는지 공통 질문으로 이바울 배우님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바울입니다. 저는 감독님한테 전화를 받고 같이 하자고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오디션 같은 것도 참석 같이 하면서 네, 하게 됐습니다. 네. 바울 배우님, 불탁동시에서는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편의점으로 가셨잖아요. 작업 환경 어떠셨나요? 그때가 더 재밌었어요. 네, 왜 재밌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우선 거의 이제 주연이 적었고요. 네, 그리고 장난이고요. 그때는 거의 소수로 해서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는 옴니버스라서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친해질 계기가 없었어요. 근데 줄탁동지는 같이 옆에 이제 새벽에도 같이 나왔는데 같이 이제 친해질 계기가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세벽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예. 저도 바울이랑 똑같이 감독님이 같이 한 번 더 하자고 연락을 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이 오늘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영화가 젊은 분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특히 저희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공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연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을 우리 배우님들이 하나씩 다 까먹고 있으신데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영화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캐릭터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네, 저 이제 워낙 이제 이렇게 참여하고 싶었던 작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고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늘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전체 시나리오에서 가장 이제 찬반이 많았던 씬이라고도 감독님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셔서 긴장을 했고 아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지금 봤는데 머리가 하얗네요.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해서요. 네, 정말 행복한 촬영이었고 제가 이제 동갑내기 친구들이랑 작업을 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 동갑내기 친구들이랑 작업을 하면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오디션을 저도 봤는데 이제 원래 현수 역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본 이제 전체 시나리오를 보면서 아 키스를 누구지 모르겠지만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하게 돼서 일단 이게 저의 첫 데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의미가 깊고 또 너무 좋은 감독님 그리고 형 누나들 동생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저도 오디션을 봐서 어떻게 됐는데요. 오디션을 보고 아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현씨 뭐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제가 맡은 수희 역할은 참 탈북자라는 게 사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탈북을 해볼 순 없으니까 이제 소수의 어떤 누군가를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의미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렇게 밝은 저는 줄탁동 씨 작품 같은 경우는 아 감독님 어떡하지?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막상 촬영장 가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유영이가 맡았던 하나라는 역할은요, 성소수자이잖아요. 근데 저도 재하 오빠와 같이 영화 첫 작품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당돌한 소녀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진 못하실 수 있지만 제 연기를 보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기분 좋게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도 오디션을 똑같이 봤고요. 오디션을 봐서 기철이라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들었을 때 바울이 형이 여기 있어서 키스신이 뭐 어렵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기철이라는 역할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했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정말 오늘 이렇게 전체 영상을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입소문 내주셔서 더 저희 개봉할 때쯤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한번 쭉 돌아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마 이 자리에서 가장 떨리는 사람은 물론 데뷔작을 찍으신 배우님들도 계시겠지만
오랜만에 신작을 발표한 김경목 감독님도 엄청 떨리실 것 같아요. 혹시 줄탁동시나 청계천의 개가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김경목 감독의 작품 중에서는 가장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약간 전환점이라는 평도 듣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일단 오늘 극장에서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뭐 편집보다 하다 보면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좀 되게 지루하게 이제 많이 봤었는데 도저히 보기도 힘들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관객분들이랑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되게 긴장도 되고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도 이제 볼 수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즐겁게 좀 관람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가장 포인트를 두고 연출을 하셨나요? 일단 아무래도 그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 공간은 하나고 인물 되게 많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좀 그 시간을 이제 100분 이상 끌고 가기 위해서 좀 캐릭터들을 좀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인물들이 좀 각각 다른 좀 이미지라든지 좀 그 특징들을 가질 수 있으면서 이제 캐스팅할 때부터 좀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작업을 했어요. 네, 아직도 조금 긴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도 좋고요, 아니면 배우분들도 이름 지목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관객분들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손 드신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분한테 박명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키스신 장면에서 혹시 뭐 특별히 몇 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던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좀 곤란한 질문 같은데 죄송합니다. 키스씬 몇 번 찍었냐고. 몇 분 했죠, 감독님? 많이 했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저희가 편의점이라는 공간, 한 공간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 좀 촬영 장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스태프분들하고 더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형이 말했듯이 옴니버스식이라 형들하고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촬영 때 거의 다 같이 모이면서 같이 촬영하게 되면서 더 친해졌고 여기 전주 와서 더 친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쪽에 손 들어주셨던 남자 관객분에게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이따가 공명 배우님께서 초록색 풍선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영화 진짜 대박 재밌게 봤고요. 여태까지 이번에 전주에서 본 영화 중에 가장 재밌고 좋게 본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식 상영이 오늘 처음이었는데 작품 감독님께 여쭤보는데 작품을 이번 작품 연출하실 때 영감을 받으신 그런 뭐 작품이나 아니면은 영화 작품이나 소설이나 뭐 그런 거 혹시 어떤 거 있으신지 궁금했거든요. 보면서 이번에 그런 레퍼런스를 삼은 작품이 그렇게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그렇진 않았고 오히려 영감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 작품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성매매 여성들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 인터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걸 하다가 좀 이렇게 계속 하다 너무 우울할 것 같아서 좀 밝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 어느 순간 하면서 이 시나리오 쓰다가 이 시나리오에서 밝은 작업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터닝이 되면서 되는 게 좀 커서 그때 그게 영감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좀
덜 우울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상황, 그런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작품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이 풍선을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앞쪽에 관객분 남자분 하시고요. 뒤쪽에 아까 흔들어준 분들이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공명 배우님께 질문은 제외됩니다. 저 감독님한테 3달 정도 영화 보는데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 드리는데, 각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그 시계가 나오잖아요. 그게 시나리오가 흘러감에 따라서 시계가 나오는 의미인지 아니면 뭐 따로 메시지가 있는 건지 그거랑, 그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전두환 사장이 자살을 할 때 그때 밖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막 피우고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거랑, 그리고 그 힙합남 그 사라진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안재민 배우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감독님이 준비하시고 안재민 배우님 하나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두 개 대답할 동안 준비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이 시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거는 이게 다양한 어떤 아르바이트생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유니폼하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한 영화의 한 공간에 어떤 등장을 시킬 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아르바이트라는 게 시급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시간 이제 단위로 이제 나누면서 그 아르바이트생의 어떤 하루의 모습 그런 걸 이제 좀 했고, 뭐 그게 이제 동시에 또 시간 순서가 약간 섞여 있잖아요. 근데 시간 마치 흘러가는 것처럼 또 나오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선형적으로. 그렇지 않은 어떤 트위스트된 재미도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 섞여 있는데 또 시계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이게 어느 날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좀 재미가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두 번째 질문, 담배 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장면을 어떻게 구상하게 된 게 이게 어떤 군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20대 군상, 뭐 혹은 한국 사회의 어떤 현재 모습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여서 이런 군상들을 떠올리다가 어떤 그 여기에선 이제 편의점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계고, 그 세계가 멈췄을 때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도 하고, 그 군상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게 사회의 사람들 그런 면에서 이제 편의점이 이제 멈추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기다리는 모습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됐어요. 메시지보다는 좀 뉘앙스나 느낌을 좀 분위기를 좀 더 이제 살리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안재민 배우님. 네, 그 이제 상자나 되게 미스테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이제 시나리오도 많이 조금씩 계속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근데 저희가 촬영을 할 때 다른 버전들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시노 제 기억에는 후시만 그래도 한 7, 8버전 됐었죠. 뭐 욕이 들어간 것부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촬영을 했고요. 네, 저도 오늘 이제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네, 의미는 감독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편의점에서 이 영화에서 제일 좀 말이 많은 씬 중에 하나를 보고 나서 뭐 이게 뭐냐, 저 여자의 정체는 이게 무슨 뜻이냐. 딴 에피소드는 그래도 명확한 어떤 게 보이는데, 저는 그 여인은 일단 제가 생각한 건 편의점 자체, 편의점의 무의식, 편의점의 어떤 조자 같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편의점 유령처럼 이제 계속 그 안에 이제 기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규범들을 인간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좀 이렇게 하면은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고, 좀 어이없는 에피소드 하나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에피소드가 좀 된 감이 있죠.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감독님께서 어이없는 에피소드를 만들고 싶었다고 할 때 안지민 배우님 되게 어이없는 표정을 잘 봤습니다. 아니 뭐 아주 즐거운 에피소드라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분 질문 또 저희 공평하게 질문 한 개씩만 하도록 할게요. 네. 손 들어주신 뒤에 줄무늬 티셔츠 입은 남자분, 네. 마이크 드신 자봉분 손 한 번만 좀 높이 들어주겠어요? 네. 네, 여기 영화 보면은 레즈비언도 나오고 또 남자 동성애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되게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연기하실 때 그런 캐릭터 잡는 것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영 씨, 공명 씨, 신재하 씨 세 분 해당됩니다. 네, 저는 일단 어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함을 안 두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성별에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공명이랑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고, 일단은 사실 공명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키스신이 쉽진 않았었거든요. 뭐 이렇게 강한 신은 아니지만 바울이 형에 비해서 네, 그렇지만 사실 저희도 좀 어려워하긴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테이크를 많이 가기도 했었고, 근데 하면서 좀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마음이 좀 맞아가면서 네, 그래서 이쁘게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이 형은 전작에서 키스한 적은 없지 않나요? 네, 굿 다운로드로 족닥동시 한번 보시면 이바울 형이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유영 씨.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대본을 받아봤을 때 뽀뽀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아, 내가 여기를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연기 연습을 하면서 제 자신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역할 하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거부감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진짜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하나에 집중을 하니까 되게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작 어떤 시선의 얼음강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소수자의 역할을 맡았었고, 이번에도 동성애자라는 성소수자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저는 딱 기철이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 재하 형 같이 특별하게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굳이 내가 성소수자라고 특별하게 의미를 두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 감독님하고 리딩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재하 형을 처음 만났을 때 감독님이 저희가 중국집을 다 같이 갔는데 너네만 따로 밥을 먹어, 너네끼리 얘기하면서 이제 친해져 이러셔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커플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재하 형이랑 저랑 둘이서 커플 놀이를 하면서 많이 친해졌고, 그때 촬영하는 당시에도 마음이 잘 맞아가면서 네,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경목 감독님 전작들 봤을 때는 굉장히 싱그러운 키스씬들이에요. 그게 찍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전에 너무 사람들이 저 뭐 섹스, 강간, 욕설 아니면 영화를 못 만드냐 그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키스만 이쁘게 찍어보자. 그래서 저희 시간이 굉장히 없었지만 키스 찍을 때만 이제 조명을 열심히 쳤습니다. 네, 그 풍선 이렇게 얼굴 가리라고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명의 여배우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여기 나와 계신 캐릭터 모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캐릭터지만 특히 희연 씨랑 새벽 씨 캐릭터가 아주 인상적이거든요. 그 두 분한테 어떻게 캐릭터 연구하셨는지, 그리고 사실 감정적으로 제일 센 장면들을 두 분이 하셨어요. 새벽 씨부터 여쭤볼게요. 그냥 일단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워낙에 캐릭터적인 캐릭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굴에 상처도 나셨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감독님이랑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 상처가 뭐 어떤 걸까 아니면 어떻게 뭐 어떤 삶에서 어떤 그런 게 있었을까 이 상처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얘기했었고 전체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게 지금의 일상적인 어쨌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그냥 연기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상처 얘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긴 상처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다쳤는데 상처에 대한 태도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가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살면서 받았던 뭐 시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영화 만신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만신에서 임신하셨던데 오늘 되게 예쁘시네요. 희연 배우님도. 네. 처음에 딱 오디션 때 처음 이 부분 파트를 봤는데 이제 다른 역할도 보고 이 역할도 보고 했었는데 저는 되게 좀 많이 호전적이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 상황이라 제가 호전적으로 반응하는 연기를 했었는데 좀 이런 공격에 익숙할 것이다. 좀 더 걷어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촬영 때는 좀 더 절충이 된 것으로 이제 이쪽 그 찌질한 남자 하셨던 선배님이랑 이제 실제로도 좀 친해지면서 더 그렇게 부드럽게 연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딱 나온 거 보니까 호전적인 게 그대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뭐 자료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역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 이 사람이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못하겠다였어요. 약간 너무 강한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오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빈약하게나마 상상으로 내가 그거를 만들어 놓고 연기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이 안에 편입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그런 부담감을 견뎌내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은 오늘 여러 번 언급되었으나 질문을 받지 못한 이바울 배우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영어 연습 어떻게 하셨나요? 영어 연습 정말 실생활에서 제가 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네, 지금 혹시 대사 외우고 계세요 아직도? 아니요. 네. 실생활에서 열심히 연습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서 이제 끝으로 감독님과 배우들의 끝인사 짧게 듣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진 찍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는 자리 떠나지 마시고서 같이 기념사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이제 촬영하고 이제 1년 조금 안 됐나? 그래서 이제 첫 상영 후에 이제 첫 상영하게 돼서 이렇게 그동안 고생한 게 이렇게 관객분을 만나니까 싹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뭐 저희 6월 말에 이제 개봉하니까 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감독님께 처음 드린 게 죄송하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저는 항상 그 제가 하는 연기 같은 걸 보면 되게 부족한 부분을 많이 봐서 그래서 이 영화에 제가 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제가 다른 장편으로 이제 했던 못이란 영화가 있는데 이제 가을쯤에 개봉을 하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들꽃이라는 또 작품이 이제 또 있어서 또 많이 보러 와주시면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가 이제 시작이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 오늘 처음으로 상영하는 건데 전주에서 상영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저는 그리고 정말로 재밌게 보셨다면 6월에 개봉하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상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입소문 정말 많이 내주셔서 저희 6월에 서울에서 개봉하면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영화 같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제 배우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작품이라면은 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보러 와주셔도 좋아요. 네, 2번 봐도 좋고 3번 봐도 좋고 네, 많이 소문 내주시고 또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여한 작품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감각적이고 의미 있는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참 기쁘고요. 많이들 당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일맥상통한 말인데요.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2번 읽었을 때, 그리고 10번 읽었을 때 느낌이 다 다르고 느낀 점이 다 달랐어요. 영화를 보실 때도 처음 봤을 때, 2번 봤을 때, 더 여러 번 봤을 때 느끼고 즐기는 감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셨던 분들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까지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님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을 텐데 저희가 좀 인원이 많아서 그냥 배우님들이 이제 빈자리에 풍선되고 앉으세요. 그럼 찍을 테니까 나중에 보물찾기처럼 기념으로 이 사진 여러분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 들어가세요. 네.